1급 발암물질 배출의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정밀 조사가 시작됐고 근로자와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전 폐막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행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표정과 함께 유대회 개최 성과를 짚어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법원 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이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는 새치기 결정이고 초업적이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1년 전 오늘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성대한 폐막식을 갖고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광주 시민이 하나가 돼 치른 유대회 성공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행사가 지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유대회 1년의 성과를 되돌아봅니다. 김철원 기자, 행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유대회 성공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지난해 유대회 주경기장으로 쓰였던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의 주역인 광주 시민들이 이곳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바로 1년 전 오늘 그때의 감동과 환희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분 인기 가수들의 축하 경연이 펼쳐져 지난해 뜨거웠던 한여름밤의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땡큐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의 일부 공식 행사에서는 성공 개최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광주 유대회 성과를 이야기해 볼까요? 대회가 끝난 직후에 성공대회, 또 흑자대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유대회가 끝난 직후 열기가 식은 이후에 광주 유대회를 평가하더라도 대회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회가 시작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메르스 공포에다 태풍 그리고 북한 선수단의 불참 등 악재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정성어린 마음 그리고 외국 손님들을 맞이할 때 그 정성어린 마음이 다 감동이 되어서 하나의 그 큰 성공자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2천억 원이나 아껴 다른 국제 행사들의 모범이 됐고 한국 스포츠 역사상 첫 종합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긴 것도 큰 성과지만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 성공대회로 이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 자원봉사들이세요. 그래서 아유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아유 나는 그냥 우리 광주 유대회만 잘 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때 정말 가슴이 좀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유대회 이후 세계 스포츠 도시 영향력 조사에서 22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해 국제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자산입니다. 대회 기간에 굉장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탄을 한 아프리카 쪽에 의사 선생님이 실제 방문을 해서 이쪽에 이제 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교환 프로그램들을 협의하고 또 진행 중이시고요. 하지만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인한 소송 잡음과 유대회의 경험과 역량이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백서를 발간한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산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조직 청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대회 성공 개최 1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에 미쳤을 영향인데요.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이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대단히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온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곳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쓰이는 배터리 분리막 건조 구간인데요. 현재 세방산업은 이틀째 조업을 멈추고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설비에서 새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세방산업은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와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공정에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진의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간 기능 검사와 소변에서의 TCA 물질이 검출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단기간에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지 장기간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구나 1급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공정에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도 투입돼 왔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97년부터이며 국내에서 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땅을 기부받는 대신에 투자금 229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광주시가 결국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이 타당하다 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소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이명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면은 없고요. 그 점은 이제 저의 삶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시장을 내세운 윤장인 시장으로서는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두고 보기만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특혜 의혹을 밝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에 법원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잇따른 소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어등산 사업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수원과 광주가 대구보다 먼저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냈는데도 새치기 결정을 내린 것은 초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원과 광주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플랜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의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밀실모의가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체납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순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석 달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비우라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데 들어간 돈은 3만 6천 원. 주택공사가 직접 보낼 경우에는 3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은 10배 넘게 뜁니다.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임차인 겁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LH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받습니다. 변호사가 들어가야 좀 무서워갖고 이제 연체 해소가 많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란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들어간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 증명은 순천권 주거복지센터 관할 지역에서만 1년에 600건 정도.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 임대료 내기조차 빠듯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대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 4월 4조 5천억 원에서 6월에는 4조 9,900억 원으로 2달 사이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 금융업계는 일반 주택상품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을) 꼬박 기다린 리우올림픽 개막이 드디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 전남 출신 선수도 적지가 않은데요. 다음 달 7일 열리는 여자양궁 단체전에는 양궁 여제인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와 세계 랭킹 1위인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림픽 8연패의 성공 여부가 광주 여궁사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10일에서 11일까지는 여자 유도 경기가 열리는데요. 광주 도시철도공사 소속 김성현 선수가 올림픽 첫 무대에서 금빛 매치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13일에는 광주시청 소속 김덕현 선수가 멀리뛰기와 그리고 세단뛰기로 메달에 도전합니다.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월 11일에서 20일까지는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와 수영, 펜싱 등 다양한 종목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4년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멋진 경기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채집 모기의 64%를 차지하자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뇌염 모기에 물릴 경우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사망하거나 신경기에 합병증이 우려된다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생활기록부와 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인 결과 성적 처리나 생활기록부 수정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 등 일반적 오류가 있었지만 조작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고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섭니다. 오늘 착공한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는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바이오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분야의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와 시비 269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올해 5.18 언론상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5.18을 알리려다 희생된 광주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광주 MBC의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보도가 5.18의 의미를 전국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쯤 다시 비 소식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광주 사직동의 통기타 거리가 광주 음악의 거리로 승격됩니다. 광주시는 행자부가 공모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남구가 신청한 광주 음악의 거리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이 투자되고 랜드마크 조성과 오디션 무대 설치, 그리고 음악 전시 공간 구성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15.4%로 전국 평균 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도 주택과 건물에 대해서 정기분 재산세 1,4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